자,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한 것들에서 이제 증명들이 나오는데, 일단 증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학교 내시에는 서술로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증명이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공식들이 헷갈리거나 그럴 때, 증명 자체가 그리 복잡하지 않으면 증명 과정을 좀 외워놓으면 공식을 까먹었을 때 찾아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긴 있었어, 그지? 또 쓰임새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장황한 증명들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증명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더 이상 증명은 없어.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증명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면, 자, 첫 번째는 큰 틀에서 직접 증명법이라고 얘기하는 증명 형식이 있다. 이건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 이건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를 들면 수학적 사실에 위배되지 않은 어떤 수학적인 증명들은 다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한 걸 선생님이 얘기하면 P면 Q라는 증명이지. P라는 가정을 전제로 깔아놓고, 알겠습니까? Q를 증명하는 거야. 언제 했어? 명제에서 배운 거죠. 오케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시작되는 데가 명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간접 증명법이라는 것은 직접 증명한다기보다 돌아간다는 뜻이지, 이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귀류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기류법의 형태는 어떤 거냐면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명제의 모순을 밝혀가지고 그래서 그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런데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 거를 증명하는 것보다 아닌 거를 증명하는 게 조금 손쉬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기류법은 논리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파괴적이고 위력이 있는 증명입니다. 기류법은 언제 배웠어? 이건 또 명제에서 배우지. 지금 이걸 판을 다 깔까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할까라고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너무 또 길어지고 힘들어지겠지? 그렇죠? 아니야? 해? 해? 그래요? 자, 직접 증명할 사람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간접 기류법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기류법의 대표적인 어떤 형태의 그 관계, 식을 얘기한다고 하면, 자, 결론을 부정하여. 증명 과정. 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읽은 수학적인 사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렵게 얘기할 때는 가정. 가정이라고 하면 P면 Q에서 이 가정을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아니면 수학적인 어떤 사실, 참으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 그런 거를 조금 어렵게 정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참인명제, 큰 틀에서 알겠습니까? 정리의 모순됨을 보여가지고요. 그 모순을 보여주는 거야. 부정을 했더니 모순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모순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얘가 부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의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순됨을 보여. 자,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증명. 이거 글씨 알아보겠냐? 너무 개발사변 아닌가?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 정리 등의 모순됨. 수학적 사실을 정리로 퉁쳤어. 알겠습니까? 자, 가정, 정리 등의 모순됨을 보여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증명.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증명. 이게 기류법이야. 자, 오케이?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증명들을 1학년 과정에 특히 명제에서 사실 두 개를 다 배운 거야. 알겠습니까? 다 배우고, 그래서 명제단원에서 이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런 형태의 증명은 어쨌든 어떤 증명이냐라고 하면 연역적인 증명이야. 자,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주는 작업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역적인 증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인 증명이 바로 오늘 배울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오케이? 이 수학적 귀납법 오늘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수학적 귀납법이 왜 지금 증명이 맨 마지막 수완, 수열 끝부분에 나오느냐? 라고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뭘 했냐면, 귀납적 추론이라는 같은 것들을 했어. 그러니까 귀납이란 말이 똑같이 들어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1이 만약에, 3이고, A2가 5고, A3가 7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에 일반은 공식 써서 할 수도 있지만, 떼데덱! AN은 2N 플러스 1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지. 재미없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공식 쓸 수 있으니까 마치 이게 공식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A1은 얼마? 9. A2는 99. A3는 999. 옛날에 이런 거 했었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1과 연관 지어서 10-1, 10의 제곱 마이너스 1,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추론하면 그럼 AN도 결국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결론 맺었잖아 지금 이제 맞아?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요거 땡땡땡 이렇게 세 개를 땡땡땡 점 찍는 것을 흔히 얘기하면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직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인 거야. 맞냐? 그런데 이제 소위 이게 바로 뭐야? 통박이지, 통박. 이게 통박이잖아, 이게. 그래서 대강 이럴 것이다라고 찍어서 맞추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그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수학적으로 완결한 어떤 완결비가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땡땡땡 안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 얘 일 것 같아. 내가 딱 찍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이런 걸 직관이라고 하거든. 알겠습니까? 직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용어야. 알겠습니까? 직관에 의해서 이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러면 이걸 깔끔하게 수학에서 수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알겠니? 그런데 수열 전체에서는 어쨌든 이 귀납적 추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다. 수능에서는 다 이것만 물어본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초점을 여러분이 맞춰서, 자, 요런 것들을, 미안. 말이 좀 왔다 갔다. 자, 이런 거에서 이런 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땡땡땡이 아니라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완결하는 증명 방법.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인트로만 선생님 깔았어.